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13주차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12주차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인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그 실체, 개별 경제 주체 중에 하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 기업 중에서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주식회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주식회사의 내용을 오늘 13주차 1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업 얘기했죠. 기업, 그죠? 자, 기업은 여러분, 기업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여러분 신발 같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만든다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게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이 기업은 사람이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 이걸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화,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얘기하는데,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죠. 기업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미용실 같은 이런 경우 서비스인데, 미용실에서 뭐 생산하나 이렇게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미용실에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개별 경제 주체이다. 자, 가정, 기업, 정부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경제 주체인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 학비도 대주고 이 음식도 만들어서 먹는 여러 식재료를 사고, 그 다음에 이 집을 관리하는데 관리비도 내고 하죠. 이런 것들이 가정이 개별 경제 주체인 것처럼 기업도 이 개별 경제 주체이다. 개별 경제 주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주체이다. 개별 경제의 주체이다. 기업. 자, 그래서 기업이 하는 일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두 가지다, 그죠? 두 가지다. 첫째 뭡니까? 생산한다. 생산한다.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자, 생산하기 위해서는 누가 생산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산한단 말이죠. 그죠? 물론 기계장치나 로봇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작동하고 조작하고 관리 통제하는 게 좀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고용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 이 고용 창출 기능이다. 고용 창출. 자, 일자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기업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이 기업의 창업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죠. 창업, 그죠? 창업.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업은 누가 합니까? 개나 고양이 안 하죠. 사람이 한다. 사람이 뭘 가지고 하나?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아이디어, 그죠?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장사 미천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요. 그죠? 자본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죠? 자, 사람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자본을 투입해서 창업한다. 여러분 햄버거 가게, 그 다음 세탁소, 아니면 빨래방, PC방, 이런 다 창업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죠. 한단 말이죠. 자,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면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자, 사업을 할 때 성공하려면 여러분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성공하려면 첫째 뭐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시장 조사해야 된다 했죠. 시장 조사죠. 시장 조사해야 된다. 자, 시장 조사해야 된다. 사업 성공의 기초다. 창업, 사업이나 창업의 성공의 기초다. 자, 여러분 그 창업해본 분 있으시나요? 아직은 없을 텐데, 첫째 뭘 해야 됩니까? 시장 조사해야 된다. 시장. 마케팅 리서치라고도 하죠. 시장 조사한다. 자, 내가 여기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열어야 되겠다. 그럼 동두천 역 앞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열면 동두천 역 앞에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또 샌드위치는 뭐 아침이나 점심때나 저녁때 식사 시간 좀 돼서 많이 팔리겠죠. 물론 요즘 뭐 아침 먹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는가 하는 걸 다 사전에 조사해서, 또 샌드위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겠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먹을 것이다. 그래서 고객들이 누구이며 유동 인구는 얼마이고 또 입지는 어디가 좋은지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된다. 그걸 조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죠?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 사업 계획서. 자,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럼 또 세 번째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비즈니스 모델. 자, 사업 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 여러분 아마 시장 조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업 계획서, 비즈니스 모델, 사업 계획서 들어봤죠? 비즈니스 모델, 이게 두 개가, 사업 계획서는, 자, 사업 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 다릅니다. 사업 계획서는 25 내지 35페이지 정도의 글로 만들어진 계획서를 얘기합니다. 글로 만들어진 이 이야기다.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야기, 서술적인 이야기죠. 그 반면에 비즈니스 모델은 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림입니다. 그림, 모형이라고 하죠. 여러분 모형이다, 그죠? 그림입니다. 자, A가 이 B를 통해서 C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D를 통해서 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이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 반면에 사업 계획서는 이 이야기, 서술적이다. 그죠? 서술적이다.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 딱 보면 알 수 있다. 예? 그림을 딱 보면, 이게 뭐 하는 사업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돈 버는 그 자체입니다. 돈 버는 그 자체다. 여러분, 돈 버는 자체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은행이라든지 투자자들을 만나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당신 좀 투자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또 아니면
큰 조직 안에 조그만 사업부가 있다. 그럼 사업부장이 직원들에게 내가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같이 해봅시다. 직원들이 보여준 투자자라든지 투자자나 그 자기와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 자,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뭡니까? 이 수익 그 자체 수익. 이게 돈을 벌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죠? 아무리 사업 계획서가 좋다 하더라도 이 돈을 이익을 못 내면 어떻습니까? 이익을 못 내면 이건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없는 거다. 그죠? 이걸 못 내면 쓸모없는 거다. 자,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 여러 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렌탈 요즘 그 렌탈 그러니까 내가 소유해서 하는 것보다 빌려서 쓰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 웅진코웨에서 뭘 했습니까? 정수기 했죠, 그죠? 그다음에 비대 했다, 비대에서 또 나아가 요즘 뭘 하고 있습니까? 침대 매트리스까지도 렌탈하고 있다, 그죠? 렌탈. 자, 침대 매트리스 여러분 침대 매트리스는 1년마다 바꾸는 사람 없습니다만 그래도 몇 년 사용하면 이 매트리스 어떻습니까? 매트리스 꺼지고 또 아니면 스프링이 이렇게 성능이 떨어져서 이 찍찍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해서 매트리스를 새로 교체하려고 하면 매트리스 굉장히 산 것은 아니죠. 조금 비싸다.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만 이걸 그러니까 개인이 계속 산다 하는 소유한다 하는 것보다는 렌탈 해준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웅진에서는 내고 이걸 매트리스까지도 렌탈 해주자. 렌탈 그죠? 렌탈. 이런 이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걸 계획으로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또 아니면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렌탈 시장이 대단히 이 가능성이 크다 판단되지만 실제 수익을 올리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 설문조사 여러분 아마 전화로 선거 때나 이럴 때 인터넷에 전화로 여론조사를 설문조사 전화를 받아본 분들 있겠습니다만 실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표출하는 사람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 전화에 응대하는 그런 수준의 응대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이걸 딱 론칭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수익이 얼마나 생길 건가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 그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가능성을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 로켓 배송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안에 포함되어야 될 것은 이 사업 계획서와는 또 다르게 네 가지 핵심 전략,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전략적인 자원들 이런 것도 뭐다. 또 아니면 공업체와 파트너, 그 다음 타 핵심 관계자와의 관계 파트너십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고, 그 다음 또 구체적으로 타겟 소비자는 누구이고 그 가격은 얼마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결정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업이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학생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명심해 둬야 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은 사기업과 공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사기업의 대표적인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주식회사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업이고, 자본주의 경제의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여러분 주식회사다 하는 말씀 드렸죠? 주식회사, 그죠? 주식회사다. 자, 그래서 이 주식회사는 원래 영국의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식민지 개척하는 시대에 인도에 진출해서 무역을 했던 그 동인도 회사에서 기원이 유래됐다 이렇게 보면 지금 1600년이네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그죠? 420년 전에 이 주식회사의 형태가 출발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대규모의 자본을 모으는데 대단히 유리하다. 대규모 자본.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영역에 적합하다. 내가 뭐 세탁소 하는데 조그만 세탁소를 주식회사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아니면 편의점 주식회사 이렇게 안 하겠죠, 그죠? 과일 가게 이 주식회사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규모가 크고 자본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적합하다, 그죠? 자, 내가 우리 동두천 캠퍼스 앞에 있는 아니면 뭐 영주 캠퍼스 앞에 있는 원룸을 50 가구 들어가는 원룸을 지으려 한다. 그럼 원룸 50가구 들어가는 원룸을 지으려면 어떻습니까? 이 돈이 그래 최소한 뭐 땅값하고 이런 거 확보하려면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이 뭐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100억을 홀랑 틀어서 다 그게 투입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은행에 대출도 내고 또 같이 동업자도 구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동양 하우징 이런 주식회사 동양 하우징 이런 회사 설립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분양도 하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규모가 큰 사업에 적합하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 자본금을 주식회사 특징이 세 가지 있습니다. 특징이다. 특징. 이 주주의 유한 책임 제도. 이 주주라고 얘기한다, 그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탁이 주식이나 홀더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한자로는 주주를 이렇게 쓰죠. 주주다. 스탁홀더. 이 주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그 주식회사의 책임을 진다. 주주의 유한 책임 제도다. 유한 책임. 유한 책임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무한이라는 것은 책임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 그죠? 무한대 그런 말 하죠. 유한, 그죠? 자, 유한 책임제도. 자, 내가 재산이 20억 있는데 내 갖고 있는 재산이 20억이다. 20억 자산가다. 그런데 동양하우징에 내가 주식을 5억을 투자했다. 동양하우징 주식에 5억을 투자했다. 그럼 동양하우징이 잘 되면 투자한 5억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고, 동양하우징이 망해서 부도가 나면 어떻습니까? 5억만 손해보면 된다. 그죠? 네? 5억만 손해보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20억을 다 털어넣어서 동양하우징의 부도나 파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 그죠? 그게 자기가 투자한 만큼,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받는다. 주주의 유한 책임제도. 두 번째는, 자, 주식회사는
자본을 정권합니다. 정권화. 여러분 정권회사, 정권 이런 말 들어봤죠? 유가정권, 유가정권 그죠? 자, 유가정권. 유가정권 가치가 있는 정권이다. 여러분 돈, 상품권, 여러분 상품권 알죠? 문화상품권, 그다음 백화점 상품권 같은 이제 상품권도 있고 그죠? 그다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폐, 돈이 있다. 돈은 어떻습니까? 종이 그 자체로는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지만 그걸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에? 유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 유가정권, 정권 나눈다, 그죠? 자본의 정권화. 여러분 아마 인터넷으로 쳐서 정권박물관에 들어가 보시면 주식이나 정권, 채권의 견본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죠? 들어가 보라. 자, 그럼 그것도 여러분 들어가기 귀찮다. 그러면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정권회사 지점에 하나증권, 그다음 무슨 NH증권, 그다음 무슨 이런 정권회사 지점에 가서 그 전광판을 보시고 주식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과거에는 정권이 활성화될 때는 가면 고객들에게 찾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러분 손수 이제 가서 차를 타 먹어야 될 거예요. 자, 자본을 정권한다. 자, 동양하우징 같은 경우 자본금이 50억이다. 50억이다. 그죠? 50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통상 액면 5천원 정도의 주식을 발행하는데, 네? 자, 5천원짜리 주식이 5천원, 한 주당 5천원 같으면 이 만주 발행하면 5천만원, 10만주 발행하면 5억, 이 100만주를 발행하면 50억이 되겠죠. 자, 자본금 50억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이것을 주식 100만주, 동양하우징 주식 100만주를 발행한다. 발행해서 여기 있는 주주들이 각자 예를 들면 나는 20만주, 나는 30만주, 또 어떤 사람은 만주, 어떤 사람은 5천주, 이렇게 그걸 인수한다. 인수, 그죠? 돈을 내고 주식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그러니까 이 자본을 이렇게 정권으로 나누고 이 정권에 따라서 뭘 받습니까?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금. 한 주당 몇 퍼센트의 배당금을 받는다.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이 정권으로 이 배당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주식회사. 자, 그러면 이 주식회사는 요 동양하우징처럼 이렇게 규모가 적은 회사는 주주들이 그렇게 안 많지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주주들이 수백만 명, 어떨 때는 수천만 명 될 수도 있겠죠. 해외에 있는 주주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경영할 수 있습니까? 그 회사의 주인이지만 못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주총회에서 대표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 이사들이 모여서 대표이사를 뽑고 대표이사가 경영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죠? 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사 될 수 있고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문 경영 제도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어난다. 소유, 그죠? 주주들이 다 그 회사의 주인이지만 이 사람들 모여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경영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대리인을 내세워서 경영을 한다. 네? 그게 전문 경영 제도입니다. 전문 경영 제도다. 네, 주식회사. 그래서 주식회사는 자본을 모으는 대단히 이렇게 유리하고,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률이나 정부의 제약 조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1년에 한 차례씩 외부 감사를 받아서 이걸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뭐 여러 신문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주주들이 볼 수 있도록 알린다 이런 거 그죠? 그리고 회사의 경영의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주식회사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주차 1강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 주식회사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